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또. 자, 그럼 제목 정도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또? 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2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석방됐습니다. 이건 약간 멘트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예. 인간적으로 이해가는 부분이 없지 않나. 저는 이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이 탄핵된 역사책에 두고두고 등장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사실은 한 가운데 있던 인물인데,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상관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통령 한 사람만 잡아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자연인 대 자연인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남기는 판결로는 이 기록이 계속 남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게 2차 대전 때 나치 전범도 논리가 똑같았거든요. 다 상관 짓이다라고 했을 뿐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오랫동안 감옥에 가거나 극형이 처해졌어요. 그때 독일 재판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직을 맡으려면 공직을 맡을 만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명백히 잘못된 짓인데도 그냥 따랐다는 거는 그런 자질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 스스로 자질도 없는데 그런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사회에 그 결과에 해악을 끼쳤으므로 처벌한다. 이 굉장히 그 서구 그 헌법적 기초를 만드는데 중요한 판결이었어요. 지시를 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거든요. 그것이 명백하게 위법이라면 이게 이미 70년 전에 이런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정도에 걸맞는 어떤 역사적인 판결이나 이게 뭐 6개월 더 감옥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결문들이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 그냥 나치 논리예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전범 혹은 모든 그 종범들이 주장하는 난 시킨 데 따랐을 뿐이다. 이거를 법관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예. 지시에서 따랐을 뿐이니까 집행유예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따랐다는 거는 그런 자질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 스스로 자질도 없는데 그런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사회에 그 결과에 해악을 끼쳤으므로 처벌한다. 이 굉장히 그 서구 그 헌법적 기초를 만드는데 중요한 판결이었어요. 지시를 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인간적으로 이해가는 부분이 없지 않나. 저는 이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이 탄핵된 역사책에 두고두고 등장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사실은 한 가운데 있던 인물인데,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상관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통령 한 사람만 잡아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자연인 대 자연인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남기는 판결로는 이 기록이 계속 남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게 2차 대전 때 나치 전범도 논리가 똑같았거든요. 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또. 자, 그럼 제목 정도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또? 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2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석방됐습니다. 이건 약간 멘트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상관 짓이다라고 했을 뿐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오랫동안 감옥에 가거나 극형이 처해졌어요. 그때 독일 재판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직을 맡으려면 공직을 맡을 만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명백히 잘못된 짓인데도 그냥